자, 세계지리 선택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쌍지리TV 이승국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하고 함께 9월 모의평가 세계지리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언뜻 보면 난이도가 조금 어려워 보이는 듯 하나 그래도 답을 고르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모의평가보다는 조금은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난이도가 확 뛰어서 엄청 어렵다 라는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번부터 같이 선생님하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입니다. 자, 가나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 자, 대명혼일도 지구 전후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가가 지구 전후도죠. 자, 최양기가 만든 조선 후기에 제작된 세계 지도고요. 그리고 나가 대명혼일도입니다. 자, 대명혼일도는 중국에서 그려진 세계 지도죠. 자, 그래서 기억에 가에는 중국 중심 세계관이 표현되어 있는 지도는 중국을 가운데 엄청나게 크게 그린 나 대명혼일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의 나는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게 아니고 대명혼일도는 중국에서 제작된 지도죠. 자,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에 가는 나보다 제작 시기가 늦다. 자, 지구 전후도가 조선 거의 말기에 제작된 거니까 대명혼일도보다는 제작 시기가 늦죠. 자, 그리고 리을에 가와 나이는 모두 아프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아프리카 대륙이 대명혼일도에는 지금 요 부분이 아프리카 대륙이고요. 여기가 아프리카. 자, 그리고 지구 전후도에서는 요 부분이 지금 아프리카죠. 여기가 아프리카. 그래서 둘 다 아프리카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2번 갈게요. 다음 글의 기억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 자, 먼저 기억에 플랜테이션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플랜테이션은 유럽 열강의 자본가, 기술로, 그리고 원주민이나 흑인 노예, 값싼 노동력을 가지고 카카오나 커피 같은 열대 작물을 대량으로 재배하는 농업을 우리가 플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니은에 카카오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카카오는 주로 앞에 보면 코트디부아르 가나의 카카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코트디부아르 가나는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나라지 지금 북부아프리카에 위치한 국가는 아닌 거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열대 우림 쪽에서 주로 재배를 하는데 북부아프리카는 주로 건조기후가 많잖아요. 자, 이렇게 기후 환경에서도 차이가 나니까 니은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디귿에 차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차는 전 세계 생산 1위 국가가 중국이죠. 중국이 1등. 자, 그리고 인도가 2등이죠. 자, 그리고 3등이 여기 케냐고. 자, 4등 나라가 스리랑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주요 차 생산국 중에 케냐를 제외하면 대부분 나라가 아시아 국가들이기 때문에 최대 생산 대륙은 아시아가 맞습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입니다. 자, 3번으로 갈게요. 자, 요거는 사진만 봐도 어느 도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위도 경덕까지 못 보셔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네. 자, 먼저 가는 지금 자유의 여신상이 보이니까 당연히 뉴욕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자, 나는 오페라 하우스가 보이기 때문에 호주의 시드니라는 걸 또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1번에 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 자, 뉴욕은 미국이니까 당연히 영어를 가장 많이 쓰겠죠. 자, 틀렸고. 자, 2번에 국제연합 본부가 위치한 도시는 뉴욕이니까 가가 되겠습니다. 자, 3번에 가는 나보다 세계 도시 체계에서 계층이 높다라고 돼 있는데 자, 요게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최상위 세계 도시 계층이 가장 높은 최상위 계층의 세계 도시를 물어보면 자, 이 세 도시를 대답하셔야죠. 최상위 계층의 세계 도시는 뉴욕, 런던, 자, 도쿄잖아요. 그래서 요 세 도시가 다른 어떤 도시보다 세계 도시에서 계층이 높아야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번에 나는 가보다 2014년이 늦게 시작된다 라고 했는데 2014년이 빨리 시작하는지 늦게 시작하는지를 알려면 표준시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시간에 영향을 주는 거 경도니까 가와 나의 경도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가는 서경 73도 본초 자원선보다 서쪽에 위치한 아메리카 대륙의 뉴욕이고요. 자, 나는 동경 151도입니다. 자, 그러면 서경, 동경 중에 당연히 해는 동쪽에서 뜨니 자, 동경에 위치한 곳이 당연히 서경에 위치한 곳보다 시각이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호주 시드니가 미국 뉴욕보다 2014년이 빨리 시작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자, 5번에 가와 나는 모두 해당 국가의 수도이다라고 했는데, 자, 두 나라의 수도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죠. 워싱턴 DC. 뉴욕이 아니고요. 자, 호주의 수도는 시드니가 아니고 캔버라죠. 자, 그래서 둘 다 해당 국가의 수도가 아닙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으로 갈게요. 자, 다음 자료를 고려하여 가족보건센터 건립을 지원하고자 한다. 조건에 적합한 국가를 골라보겠습니다. 자, 요 표에 맞춰서 점수 계산해서 합계 점수가 높은 상위 2개 국가를 선정하는 겁니다. 자, 먼저 1인당 국내 총생산으로 점수를 쭉 매겨볼게요. 자, 라오스가 2000 이상이니까 1점, 베트남도 1점, 캄보디아 1680이니까 2점이고요. 타이 2000 이상이니까 1점. 자, 그리고 필리핀은 3500이니까 2000 이상이니까 자, 필리핀도 1점이네요. 자, 그리고 합계 출산율은 라오스가 2.5니까 2.1 이상 3점. 자, 베트남은 1.9니까 2점. 자, 캄보디아도 3점이고 타이는 1점이네요. 1.5 미만. 자, 필리핀은 2.8이니까 3점. 됐죠? 자, 영하 사막률 볼게요. 자, 34.4의 라오스는 3점. 자, 베트남은 1점, 캄보디아 2점, 타이 20 미만이니까 1점. 자, 그리고 필리핀이 21.5니까 2점. 자, 합계 점수를 더해볼게. 자, 라오스가 총 7점. 자, 베트남이 4점. 자, 캄보디아가 2, 3, 2니까 7점. 자, 필리핀 112 3점. 아, 타이 3점 112. 자, 필리핀이 1점, 3점, 2점이니까 6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합계 점수가 가장 높은 두 나라가 라오스와 캄보디아입니다. 그래서 라오스, 캄보디아를 찾으면 라오스가 지금 B가 라오스죠. 자, 그래서 B를 고르고 캄보디아가 C죠. 캄보디아. 그래서 정답은 B, C의 3번입니다. 자, 나머지 나라들 볼게요. 자, A가 타이죠. 자, A는 타이. 그리고 D는 베트남. 자, E는 필리핀입니다. 자, 5번으로 갈게요. 다음 자료는 남부 아메리카 여행 중 촬영한 사진들이다.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먼저 안데스 고산지대에 지금 빙하가 있네요. 자, 여기 빙하가 있는데, 자, A의 기억 선택지 보시면 A의 분포 고도 함수는 현재보다 빙기에 더 높았다 그랬습니다. 자, 빙하기 때는 지금보다 기온이 더 낮았던 시기니까 해발 고도가 더 낮은 데까지 빙하가 있었겠죠. 그래서 빙하의 분포 고도 함수는 현재보다 빙기 때가 더 낮았어야 맞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에 우유니 호수에 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자, 이 우유니 소금 사막의 이 호수는 자, 우기 때만 물이 고이는 플라야죠. 자, 사막의 호수, 자, 플라야입니다. 그래서 지하수의 지표 유출로 형성된 오아시스가 아니고 플라야다. 자,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C에 아타카마 사막에 자, 밑줄이 그어져 아타카마 사막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아타카마 사막은 한류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사막이고 그래서 안개가 자주 발생하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니을에 여기에 있는 요 간헐천은 온천수가 분수처럼 딱 뿜어오르는 화산 지형의 일종이죠. 그래서 신기스콕산지의 화산대에 위치한다 하는 리을의 설명이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기스콕산지는 당연히 안데스 산맥이 되겠죠. 자,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에는 그다지 까다로운 문제는 없습니다. 자, 6번으로 갈게요.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에 1월과 7월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요번에 기후 문제 중에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자, 1월과 7월 강수량이 제시되어 있고, 자, 표시된 지역들 중에 자, 일단은 여기 자, 선생님이 표시한 여기가 지금 프랑스 파리나 벨기에 브뤼셀쯤 됩니다. 어쨌든 여기가 서한 해양성 기후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서한 해양성 기후 지역. 자, 그러면 1월이나 7월이나 강수량이 좀 비슷해야 돼요. 그러면 가나 다라 중에 요 라를 보시면 1월 강수량, 7월 강수량 크게 차이 안 나. 자, 그런데 나머지 셋은 1월, 7월 강수량 차이가 크단 말이야. 그러면 라를 무조건 여기 서한 해양성 기후 지역 여기로 자,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는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죠. 여기는 우리가 아는 이탈리아 로마의 지중해성 기후 지역 맞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사바나야. 여기는 사바나 기후 지역이야. 근데 여기 남반구잖아. 맞죠? 그럼 이 남반구 사바나 같으면 1월 강수량이 7월 강수량보다 많겠죠.
자, 그리고 지중해성 기후죠. 여기가 지금 북반구 지중해성 기후니까 여름이 건조하니까 7월이 건조하죠. 7월이 건조하고 1월은 그래도 좀 수변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도 7월 강수량보다는 1월 강수량이 많아야 돼. 맞지? 자, 그러면 나머지 하나 튀는 데가 지금 여기란 말이야. 여기가 이제 중국이 지금 찡따오잖아. 그러면 여기는 대륙 동안의 온대기후죠. 대륙 동안의 온대기후.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대륙 동안의 온대기후다. 그러면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니까 여름인 7월이 겨울인 1월보다 강수량이 많아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 자 대륙 동안의 온대기후죠. 여기를 찾으면 1월 강수량은 좀 적으나 7월이 화끈하게 많아. 요 다를 여기로 연결하겠습니다. 그래서 라다 두 개를 먼저 해결했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둘 보면 둘 다 1월이 7월보다 강수량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둘의 공통점은 다 7월보단 1월이 강수량이 많은데 지금 1월의 강수량 자체가 여기가 더 폭발적이잖아, 맞지? 자, 그러면 지중해성 기후의 겨울 강수량과 열대 사바나 기후의 우기 때의 강수량, 당연히 열대 사바나의 우기 때의 강수량이 더 많아야 되는 거니까 요 나를 우리가 사바나 기후로 여기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는 가를 여기로 지중해성 기후 지역으로 연결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라, 가, 다, 나 요렇게 우리가 연결했습니다. 자, 선택지 풀어볼게요. 자, 1번에 동계 강수 집중률을 물어봤는데 자, 가는 겨울에 비가 오는 지역이고 자, 1월이 겨울이잖아. 그리고 다는 겨울에 비가 좀 적게 오는 지역이죠. 그래서 동계 강수 집중률은 가가 더 높아야 됩니다.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가는 라보다 북해기선에서 뭐이다. 자, 북해기선은 북이 23.5도입니다. 자, 북해기선이 사하라 사막 가운데쯤을 통과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대충 그리면 한 요 정도로 요렇게 이제 대만 지나게 요렇게 그리면 자, 대략적으로 선생님이 북해기선을 그린 겁니다. 자, 이 북이 23.5도. 자, 당연히 가와 나 중에 가 위치는 여기, 나 위치는 여기니까 북해기선과의 거리는 가가 더 가까워야 되니까 자, 2번은 틀렸습니다. 자, 3번에 나는 다보다 연평균 기온이 자, 낮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연평균 기온은 적도랑 가까운 데가 연평균 기온이 무조건 높은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적도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선생님이 그린 게 여기 적도입니다. 자, 적도와 떨어진 거리가 나는 가깝고 다가 머니까 연평균 기온은 나가 열대기후에 해당되는 나가 더 높아야 되겠습니다. 나가 더 높아야 된다.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다는 라보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높다. 자, 최하늘 평균 기온은 자, 다와 라. 자, 겨울에 누가 춥냐 물어보면 대륙 동안 쪽에 자, 육지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다가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라보다 겨울이 더 추워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가 더 추워야 돼.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자, 5번이 자, 5번부터 봤으면 바로 답이 나올 거예요. 자, 5번에 1월의 낮 길이를 물어봤습니다. 자, 1월의 낮 길이는 남쪽으로 갈수록 무조건 긴 거고 북쪽으로 갈수록 무조건 짧은 거죠. 그래서 라와 나의 위치를 보면 자, 라는 북쪽에 있고 나는 남반구 남쪽에 있으니까 1월의 낮 길이는 북쪽에 있지 않 라가 짧고 나가 더 길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7번으로 갈게요. 자, 그래프는 중남부 아메리카 네 국가의 품목별 수출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될 나라가 지금 네 나라입니다. 자,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쉽게 고를 수 있는 나라가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칠레입니다. 요 칠레를 먼저 골라야 돼. 자, 왜냐하면 칠레는 가장 수출이 많은 게 구리잖아요. 구리 수출 비율이 매우 높잖아. 그러면 구리에 해당되는 항목이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이잖아요, 맞죠? 광물 및 에너지 자원, 요 B급. 그러면 광물 및 에너지 자원 비율이 높아, 가장 높아. 자, 요 라나라, 이 라나라가 자, 여기서 광물에 해당되는 구리의 수출 비율이 매우 높은 자, 칠레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쉽게 잡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쉽게 잡을 수 있는 나라가 선생님 생각에는 멕시코입니다. 자, 멕시코가 자, 마킬라도라 산업지대에서 저렴한 노동력을 가지고 공업 제품을 생산해서 엄청 많이 수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멕시코는 자, 상대적으로 공업 제품, 여기서 공산품 수출 비율이 매우 높아야 된다. 그래서 공산품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지금 이 나라입니다. 자, 공산품이 요거잖아요. 요거. 자, 공산품 비율이 자, 이 나라가 지금 제일 높잖아. 자, 그러면 다가 멕시코라는 거.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조금 헷갈리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멕시코, 칠레 이 두 개는 좀 확실한 거야. 자, 그러면 가나에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잘못 고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와 라만 가지고 일단 답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볼게요. 자, 철광석 생산량은 가가 브라질이면 맞는 거예요. 맞죠? 근데 나가 아르헨티나면 아르헨티나, 칠레 둘 다 철광석 생산이 뭐 누가 많다를 잘 모르니까 이건 물음표가 되고 일단 보류해봐. 자, 그리고 이번에 나는 나보다 국토 면적이 넓다 그랬는데 이 국토 면적은 잘 봐. 칠레랑 아르헨티나 비교해도 칠레가 좁아. 브라질, 칠레 비교해도 칠레가 좁다고. 그러면 나가 브라질이 들어가건 칠레가 들어가건 2번은 무조건 맞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2번은 절대 고르면 안 돼. 자, 그리고 3번에 가에 브라질이 들어가면 요건 맞죠. 남북반구에 걸쳐 있다. 그 다음에 다가 북반구에 위치한 건 맞잖아. 근데 가에 아르헨티나가 들어가면 요건 틀린 게 될 수 있으니 일단 놔두세요. 자, 그리고 4번에 종주도시 현상이 멕시코에서는 확실한데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중에는 브라질은 종주도시가 없잖아. 그래서 나가 브라질이 되면 요건 틀리고요. 나가 아르헨티나가 되면 요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보류. 그래서 1, 3, 4는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결정해야 풀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그런데 5번을 잘 보세요. 자, 5번에 자, 우리가 고른 라 나라가 어딥니까? 우리가 고른 라 나라가 칠레잖아. 자, 그리고 가와 나에 누가 있니?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이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생각해봐. 가, 나는 모두 칠레랑 국경을 접한대. 근데 아르헨티나는 바로 옆 나라가 칠레니까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국경을 접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브라질하고 칠레는 국경을 안 접한다니까. 그러면 무조건 이게 5번이 틀린 거야. 그래서 가나를 못 골라도 지금 답을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답은 5번. 왜?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에 아르헨티나는 칠레와 국경을 접하지만 브라질과는 국경을 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도를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그 위치 공부하면서 내가 강조를 드렸던 게 단순하게 백지도 위치만 보는 식의 자, 위치 공부는 뭐 당연히 하긴 해야 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진화해서 위치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이 예시를 많이 든 게 하천, 산맥, 바다, 호수, 반도 이런 식으로 나라 위치를 표현하는 방식, 그리고 위도경도로 나라 위치를 표현하는 방식, 그리고 이 나라 옆에 누가 있고 이 나라 옆에 누가 있고 이런 식으로 위치를 표현하는 방식, 이런 것들로 시험 문제 출제하는 경우가 자꾸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도 없이 위치를 찾아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꼼꼼하게 좀 공부해 주시라는 걸 강조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자, 요즘은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지도 잘 보시고 이 지도 머릿속에, 지도가 내 머릿속에 들어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와 나를 고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중에 우리가 확실히 배우는 나라가 브라질이거든요. 그러면 브라질의 수출품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브라질의 수출품. 자, 브라질의 수출품 중에 일단은 철광석, 석유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럼 철광석, 석유 같으면 요거란 말이야. 광물 및 에너지 자원. 자, 그리고 콩, 옥수수, 소고기, 커피 이런 것도 있잖아. 요거는 농축산물입니다. 농축산물. 자, 그 다음에 공업 제품도 일부 있잖아요. 공업 제품이 없는 게 아니잖아. 뭐 기계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브라질은 요 세 개 있지. 농림축산물에 해당되는 콩, 옥수수, 소고기, 커피 수출도 어느 정도 나오고, 철광석, 석유 같은 광물 및 에너지 자원 수출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자, 그리고 공업 제품 수출, 요 공산품 수출도 어느 정도 나와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나는 농림축산물에 조금 몰빵이 돼 있죠. 특히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이 없잖아. 그러니까 나가 브라질이 될 것 같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브라질이 제일 수출품이 철광석이 보통 잡히잖아요. 맞죠? 철광석 광물인데 이렇게 적을 리가 없다고. 그러면 나를 브라질로 골라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가를 브라질로 골라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가를 브라질. 자, 고르시면 남는 나에다가 아르헨티나를 쌓여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주요 수출품은 뭐 옥수수나 밀이나 소고기나 이런 것들, 농림축산물 쪽이 비교적 좀 많은 편입니다. 자,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수출품이 이때까지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준비했던 게 칠레의 구리, 멕시코의 공업제품, 그리고 브라질의 뭐 여러 가지 수출품들, 요거는 우리가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다 외우셨을 건데 아르헨티나가 조금 생소했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를 제일 마지막에 골라주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주요 수출품 하면 자, 옥수수, 밀, 그리고 소고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농림축산물 쪽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다는 거야. 자, 그러면 나머지 선택지가 다 풀리는지 한번 볼게요. 자, 가는 라보다 철광석 생산량이 많다. 자, 철광석 브라질이 여기서 1등이죠. 그래서 1번 맞고요. 자, 그다음에 2번에 아르헨티나와 칠레 당연히 국토 면적 아르헨티나가 넓으니까 2번이 만든다는 거 또 알 수가 있고요. 자, 3번에 브라질은 남북 반구에 걸쳐 있죠. 자, 그리고 멕시코는 북반구에만 있죠. 그래서 3번 맞는 설명이고요. 그리고 4번에 종주도시 현상은 1위 도시 인구가 2위 도시 인구의 2배 이상 많은 현상이고 이 네 나라 중에 브라질을 제외하면 다 종주도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다 모두 종주도시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 종주도시 현상이 나왔을 때 조심해야 될 건 브라질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자, 요거 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정답은 우리가 5번 고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 7번 문제가 조금은 까다로웠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르헨티나의 수출품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을 수 있으나 칠레, 멕시코, 브라질을 먼저 고르면 되기 때문에 그래도 답을 고르셔야 돼요.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8번으로 갈게요. 자, 다음 자료는 세계지리 학습 장면 일부. 자, 교사의 질문에 옳게 답한 학생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나라가 모로코죠. 자, 모로코의 전통 가옥은 이동식 천막인 유르트래. 자, 유르트는 몽골이나 중앙아시아에 유목하는 지역에서의 전통 가옥이죠. 그래서 갑은 지금 틀렸고요. 자, 나 나라가 지금 튀니지인데요. 튀니지. 자, 아열대 고압대 영향으로 형성된 룹 알랄리 사막이 있다. 여기는 어쨌든 사하라 사막이잖아. 그래서 룹 알랄리 사막은 요거 어디 있냐면 사우디 쪽에 있습니다. 요거 아라비아 반도에 사막 이름이야.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사막이다. 여기에서 사막이라 그러면 당연히 사하라 사막이라 그래야지. 그래서 을은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나라가 리비아인데, 자, 여기서 나이저 강은 나이지리아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나이저 강 하구에 삼각주가 있는 나라는 리비아가 아니고 나이지리아야. 나이지리아. 자, 그래서 병은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라가 수단이죠. 자, 수단은 이슬람교 국가지. 자, 그래서 이슬람교 수니파가 시아파보다 많다. 그래서 정이 맞는 거죠. 그래서 시아파가 많은 나라는 우리가 이란 한 나라만 알면 되죠. 나머지 대다수 나라들은 수니파가 더 많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그리고 마나라가 요 나라가 나이지리아 위에 니제르란 나라인데 조금 생소한 나라일 수는 있어. 근데 어쨌든 자, 요 설명을 보면 종교 갈등으로 인해 남북이 2011년 분리된 국가는 우리가 수단과 남수단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자, 남수단은 수단 밑에 여기가 남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단 남수단에 표시되어 있어야지 맞는 거지. 저 엉뚱한 마에다가 표시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무도 틀렸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9번으로 갈게요. 자, 다음 자료는 세계 지역 분쟁과 관련된 기사 일부이다. AB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 문제를 약간 까다롭게 여기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G20 이런 거에서 낚이면 안 돼. 알겠지? 여기서 카슈미르에서 G20 사전 행사를 하겠다잖아. 그러니까 카슈미르 분쟁 지역은 어디야? 인도와 파키스탄의 접경 지역이죠. 근데 여기서 A가 파키스탄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카슈미르 지역이라고 했으니 이 A 나라는 당연히 누가 돼야 돼? 인도가 돼야 되는 거지. 인도. 그러니까 여기서 인도가 G20인 걸 알아야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G20 나라 외워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파키스탄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카슈미르 지역이라고 딱 나오잖아. 거기서 파키스탄 하나 오픈이 돼 있잖아. 그러면 A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인도가 돼야 되는 거잖아. 맞죠? 자, 그리고 B에는 지금 로힝야족 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로힝야족의 이 나라 미얀마죠. 자, B는 우리가 쉽게 잡을 거야. 자, 그럼 기억부터 볼게. 자, B는 타이보다 쌀 수출량이 적다 그랬어. 이 쌀 수출량은 전 세계 1등이 지금 인도입니다. 자, 1등이 인도. 자, 2등이 타이거든. 자, 그래서 B는 타이보다 쌀 수출량이 적다. 맞는 거죠, 그러면. 타이가 더 많아야 되니까. 자, 그리고 만약에 쌀 수출량이 타이가 많을지 미얀마가 많을지 이거 잘 모르겠거든. 이 생각을 한번 해봐. 자, 미얀마하고 타이 중에 미얀마가 좀 산악 지형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쌀 생산하기 적합한 어떤 지형 환경이 자, 타이가 조금 더 나은 거야. 자, 그리고 미얀마는 뭔가 좀 나라 자체가 불안하잖아. 맞지? 자, 그러다 보니까 쌀이 풍부하게 생산되고 수출까지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은 좀 아니라는 거야. 타이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렇게 유추해도
맞출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에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이 아니네. 미얀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이 맞잖아. 그럼 니은은 틀린 거죠. 자,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은 타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필리핀까지 동남아시아 10개 나라죠. 당연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이 맞고요. 그리고 디귿에 인도와 미얀마는 국경을 접하고 있다. 자, 아까 전에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칠레가 국경을 접한다는 보기도 있었잖아. 요런 보기가 지금 자꾸 킬러로 나오는 거야. 인도, 미얀마 국경을 접합니다. 내가 지도를 자세히 보라 그랬어. 자, 인도 영토가 자, 부탄하고 방글라데시를 지나서 동쪽으로 쭉 이어져 있고 그 동쪽 끝 지점이 미얀마랑 국경을 접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지금 4번이 되는 거죠. 자, 요런 지도를 꼼꼼히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선생님 심화교재에 자, 요런 보기가 잘 나오니까 그 단답형 문제로 이 나라랑 이 나라랑 국경을 접한다 하면서 찾으라는 그런 문제들이 쫙 있었잖아. 이런 것 때문에 연습을 시킨 거야. 알겠어? 그 문제에서도 인도, 미얀마, 칠레, 브라질 선택지에 있어. 우리 다 공부한 거야. 알겠지? 자, 물론 거기까지 진도를 못 나간 학원 수업도 있기 때문에 자, 그 친구들은 우리가 조금 진도 나가면 우리가 다시 그때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진도가 빠른 학원에서는 제가 여기까지 나갔었는데 근데도 쌤이 다 예상을 했는데도 이거 틀리면 안 되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능에서도 자, 단골 보기도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0번으로 갈게요. 자, 가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의 AF에서 고른 것은 자, 먼저 가는 자, 가장 결정적인 힌트가 에든버러와 함께 실리콘 글렌의 중심지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실리콘 글렌이 영국의 북부 이제 스코틀랜드에 있는 자, 첨단 산업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A를 골라야지. 그러니까 A 도시 이름을 몰라도 가는 A를 골라야 돼. 여기 글래스고라는 데인데 이름을 몰라도 여기를 골라야 돼. 알겠어? 자, 그래서 가는 A 자, 연결하시고 자, 두 번째 라인강 하구에 있는 대규모 항구 도시. 여기는 시험에 엄청 잘 나온다고 선생님이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석유화학 산업이 발달한 이곳. 자, 라인강 하구에 위치한 유럽 최대 항구 도시 로테르담이죠. 자, 로테르담 우리가 C를 찾아야 됩니다. 자, 나는 우리가 로테르담을 찾아야 된다. 로테르담. 자, 그리고 다 해볼게. 자, 칸, 니스 등 세계적 휴양 도시 인근. 여기는 프랑스 남부 지방에 있는 거잖아. 자, 그리고 프랑스 남부 지방의 첨단 산업 도시 하면 우리가 F로 골라야죠. 요 F가 소피아 앙티폴리스입니다. 소피아 앙티폴리스. 자, 그러면 ACF가 연결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1번으로 갈게요. 자, 지도는 세 개의 지진 발생 지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대부분 지진 발생 지점이 판의 경계와 대체로 일치하죠. 그러면 1번은 쉽게 맞고요. 자, 2번에 A에는 대륙 내부에 판이 갈라지면서 형성된 지구대가 있다. 요 A가 지금 동아프리카 지구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동아프리카 지구대는 대륙 내부에서 판이 갈라지며 형성됐다. 자, 2번의 설명은 맞는 거죠. 자, 그리고 B를 볼게요. 자, B를 요렇게 이어주면 여기가 지금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곳이잖아.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한 지진 발생 지점입니다. 그래서 B에서는 두 판이 충돌했다. 여기까지 맞아요. 두 판이 충돌한 것까지 맞아.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했는데 마그마 분출이 빈번하다. 이게 잘못된 거야. 그래서 옳지 않은 건 정답은 3번이죠.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이 판의 경계지만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 자, 왜냐하면 지각판이 너무 두껍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C는 지금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한 곳이잖아. 그래서 여기가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수렴 경계. 요 4번의 설명도 맞죠. 태평양의 해양판 그리고 아시아의 대륙판 요렇게 자, 충돌하는 경계입니다. 자, 그리고 5번에 자, D에는 고생대 조산운동으로 형성된 산지 고기스국 산지가 있다 라는 건데 요 뒤에 자, 미국 동부에 이렇게 산맥이 하나 있죠. 자, 이 산맥이 에팔레치아 산맥입니다. 자, 에팔레치아 산맥은 고기스국 산지니까 5번의 설명이 맞는 거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2번 갈게요. 자, 그래프는 네 지역의 인구 증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인구 문제가 원래는 자, 6월, 9월이 막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창 난이도 높았을 때보다는 쉬운 편으로 자, 출제가 됐습니다. 자, 전체 증가율과 자연 증가율이 나와 있고요. 자, 우리가 찾아야 될 대륙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북부 아메리카. 북부 아메리카는 이제 미국, 캐나다, 앵글로 아메리카라고 생각하시고 자, 우리가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자연 증가율이 제일 높은 대륙. 2010에서 2020년 까만 점을 기준으로 이 대륙이 제일 높죠. 그러면 B가 일단 아프리카. 자, 연결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자연 증가율이 두 번째로 높은 대륙이 좀 여기죠. 맞죠? 그러면 C가 아시아. 그리고 자연 증가율이 제일 낮은 대륙. 요 D가 유럽이 돼야 되겠죠. 자, 자연 증가율이 D는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0보다 지금 낮다. 지금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게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가 더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남는 A가 북부 아메리카. 자, 북부 아메리카. 자, 이렇게 일단 대륙들을 다 연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잠깐 지우고 자, 1번 선택지부터 볼게요. 자, A는 자, 북아메리카는 2010에서 2020년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다. 자, 이렇게 되려면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으려면 자연 증가율이 플러스 값이 나와야죠. 자, 왜냐하면 자연 증가율은 출생률 빼기 사망률이니까. 맞죠? 이 자연 증가율은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거니까 자,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으려면 자연 증가율이 플러스가 나오면 됩니다. 확인해 볼게. 2015에서 2020년이니까 요걸 확인하는 거야. 자, 여기가 지금 0이야. 자, 자연 증가율이 플러스죠. 플러스. 요렇게니까 플러스 3%이잖아. 자, 그러면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많다. 1번은 맞는 거죠. 자, 그리고 2번에 B의 전체 증가율이 커진 것은 자연적 증감이 주 원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B의 자, 전체 증가율이 자, 전체 증가율이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왔어. 여기에서 이렇게 Y축 값이 이렇게 올라왔어. 전체 증가율이. 근데 전체 증가율 올라간 만큼 자연 증가율도 올라갔잖아. 같이 올라갔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자, 봐봐. 이 전체 증가율은 자, 그러니까 요 식으로 우리 잘 알아야 돼.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엄청 강조했던 게 자, 요쪽에다가 쓸게. 자, 전체 증가율은 자, 뭐랑 뭐를 더한 거야? 자연 증가율과 순위 동률을 더한 거죠. 자연 증가율과 순위 동률을 더한 값이야. 자, 그럼 봐봐. 얘가 봐봐. 전체 증가율 증가한 만큼 자연 증가율이 증가했어. 자연 증가율이 전체 증가율보다 아주 조금 높아. 그러면 순위 동률은 아주 조금 마이너스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자연 증가율이 올라가가지고 이게 전체 증가율이 올라간 거지. 맞지? 그래서 자연 증가율이 커진 것은 자연적 증감이 주 원인이다. 맞는 거죠. 자, 그래서 혹시라도 아프리카가 막 외국인 노동자가 겁나 들어와가지고 인구가 증가했겠냐고. 이건 상식적으로 봐도 이건 무조건 맞는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2번은 무조건 맞는 겁니다. 자, 3번 해볼게. D는 2015년에서 2020년 유출 인구가 유입 인구가 보다 많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법이야. 선생님이 지금 엄청 강조하는 거야. 자, 전체 증가율은 어떻게 계산해? 자연 증가율에서 순위 동률을 더한 값이야. 자, D를 볼게요. D를. 자, 요거 지우고. 자, D를 볼게. 자, D를 한번 확인해봐. D가 지금 여기 있어. 자, 자연 증가율이 지금 마이너스 값이 나왔어. 자, D는 자연 증가율이 마이너스 값이 나왔어. 자, 그런데 전체 증가율은 플러스 값이 나왔단 말이야. 자, 그럼 생각해봐. 자연 증가율이 마이너스인데 전체 증가율이 플러스가 나왔어. 그럼 순위 동률은 플러스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돼야 돼? 무조건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러면 순위 동률이 플러스라는 얘기는 유출 인구가 많다는 거야, 유입 인구가 많다는 얘기야. 유입 인구가 많다는 얘기지. 그래서 D는 2015년에서 2020년 유출 인구가 유입 인구보다 많다. 자, 이게 틀린 거잖아. 유입 인구가 더 많아야지. 순위 동률이 지금 플러스인데. 맞죠? 그러면 옳지 않은 거.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자, C는 A보다 총 인구가 많다. 이거는 그냥 외우고 있어야 돼. 자, 아시아가 총 인구 제일 많은 거잖아. 맞죠? 그러면 4번은 맞는 거고. 그래서 대륙별 인구 순서하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라틴, 앵글로, 오세아니아. 이거 꼭 외워야 돼. 아시아가 제일 많다. 자, 그리고 5번에 중위 연령은 노년층 비율이 제일 높은 유럽이 제일 높고, 자, 유럽이 1등. 자, 그리고 북아메리카가 2등. 그리고 아프리카 꼭 꼴찌고 아시아가 요 사이에 들어오면 되죠. 그럼 5번도 맞습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요거 요렇게 해서 판단하는 거 이건 너무 중요한 거야. 알겠지?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3번으로 갈게요. 자, 13번은 거의 뭐 10초 컷으로 이거 풀어야 돼. 자, 기억에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위해서 체결한 협약. 지구온난화 관련 협약이 두 개가 있잖아.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 그러면 1번에는 1번, 2번에 파리협정. 자, 요게 맞는 거죠. 자, 그리고 니은에 폐플라스틱을 비롯한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지 않은 협약은 바젤 협약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래서 환경 문제는 협약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협약 이름 꼭 외우셔야 돼.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4번 갑니다. 자, 세 국가의 1차 에너지 자원에 대한 설명이다. 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일단 아랍에미리트는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가라 그랬어. 그러면 가가 석유 아니면 천연가스겠지. 그런데 여기 보면 천연가스와 함께 신생대 3기 배사 구조에 매장되어 있대. 그러면 천연가스는 오픈되어 있으니 가에 누가 들어가야 돼? 당연히 석유가 들어가야죠. 자, 가는 석유. 자, 그리고 나는 이제 중국은 나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석탄이 들어가면 되죠. 석탄. 자, 그리고 얼음과 불의 땅으로 불리는 아이슬란드. 자, 아이슬란드는 신재생 에너지를 한다는데, 자, 화산 활동은 지열 발전에 유리한 거고, 지열 발전. 자, 빙하와 융빙수는 수력 발전에 유리한 환경이죠. 그래서 다는 지열, 나는 수력.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지 해볼게. 자, 냉동 액화 기술 발달로 소비량이 급증한 건 천연가스죠. 맞죠? 가가 아니고 석유가 아니고 천연가스에 대한 설명.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나 석탄은 전체 사용량 중 산업용 수송용 중에 산업용으로 쓰는 게 훨씬 많죠. 공장을 가동할 때 석탄을 많이 쓰잖아. 그래서 석탄은 산업용과 발전용으로 많이 쓰고 수송용으로 많이 이용하는 건 석유죠. 그래서 산업용으로 더 많이 쓴다. 자, 2번 틀렸습니다. 수송용으로 더 많이 쓴다 했기 때문에 자, 2번이 틀린 거죠. 자, 3번에 다 발전은 자, 다가 지금 지열인데 스위스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자, 이 스위스란 나라가 알프스 산맥이 있고 또 빙하 지형이 발달하니까 스위스는 자, 산악 지형이 많고 자, 그리고 빙하 지형이 발달하니까 이 급경사의 지형이 발달한 나라라고. 자, 그러면 스위스는 수력 발전이 가장 유리한 나라죠. 자, 그러면 다 발전은 지열이니까 이게 틀렸죠. 맞죠? 라가 돼야 되겠지. 자,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라 발전, 지금 수력은 노르웨이의 전체 발전량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자, 노르웨이가 자, 빙하 지형이 발달한 또 대표적인 나라잖아. 그래서 노르웨이가 전체 발전량에서 수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죠. 특히 1차 에너지에서도 수력이 1등이잖아. 그만큼 수력이 유명한 나라잖아. 그래서 라 발전, 여기 수력이 맞으니까 정답은 지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전 세계에서 지열 발전량이 제일 많은 나라 미국이죠. 미국. 자, 라 수력 발전 1등인 나라는 중국이죠. 자,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래서 기타 에너지 중에 선생님이 자, 지열, 바이오, 원자력은 미국 1등이고 자, 양을 말하는 거야. 자, 그리고 수력, 태양광, 풍력은 중국의 1등이다. 이 사실이 기억났으면 자, 5번은 또 쉽게 클리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정답은 4번이고요. 자, 15번 갑니다. 자, 요 문제가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는데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자, 표는 지도에 표시된 네 국가의 지리 정보를 나타낸 것이다. 가라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일단 찾아야 될 나라들 한번 써볼게. 자, 요 나라가 지금 카자흐스탄. 자, 요 나라가 튀르키예. 자, 구터키, 현 튀르키예. 자, 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자, 이 나라가 이집트. 요 네 나라를 찾아야 돼.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정보로 인구 밀도를 한번 볼게. 자, 인구 밀도가 가와 다는 비교적 인구 밀도가 좀 높은 편이야. 인구 밀도가 좀 높은 편. 그리고 나와 라가 인구 밀도가 좀 낮은 편이야. 자, 그러면 이집트하고 터키는 튀르키예는 인구가 좀 많은 나라잖아. 맞지? 이집트 1억이 넘고 터키는 8천만이 넘는다고. 그러면 자, 이집트, 터키가 또 사우디, 카자흐스탄보다 면적이 또 좁아요. 면적이 좁아. 그러면 가다 중에 튀르키예와 이집트가 나와야 돼. 알겠지? 가다 중에 터키하고 이집트가 나와야 돼. 그리고 라 중에 카자흐스탄과 사우디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일단은 둘로 일단 찢어봐. 알겠어? 인구 밀도 높은 두 나라와 낮은 두 나라. 자, 여기서 인구 밀도 높은 두 나라는 튀르키예와 이집트일 것이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나라. 자, 튀르키예와 이집트 중에 가다를 연결하시고 자, 그리고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친 인구 밀도 낮은 두 나라를 사우디와 카자흐스탄 중에 연결하는 거야. 자, 그러면 나라를 한번 해결해 볼게. 자, 여기서
1차 산업 비율이 요 나라가 낮아. 이 나라가 낮아. 농사 짓고 목축하고 이게 잘 안 한다는 얘기야. 거기다가 국내 총생산이 많아요. 자, 그럼 이 나라가 누가 돼야 돼? 사우디가 돼야지. 자, 사우디가 더 잘 사는 나라잖아. 석유 재벌국이잖아. 그러니까 1차 산업 비율이 카자흐스탄보다 낮을 것이고, 그렇죠? 카자흐스탄보다 낮을 것이고, 또 국내 총생산은 또 많아야지. 그렇지? 자, 그래서 라가 사우디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자동으로 그러면 카자흐스탄이 되는 거죠. 카자흐스탄. 자, 그리고 인구 밀도 높은 두 나라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터키하고 이집트를 해결할 건데 여기서 1차 산업 비율이 여기가 더 높아. 이 나라가 조금 더 못 사는 나라란 얘기야. 거기다 국내 총생산 더 적어. 자, 이집트 생각해봐. 자, 이집트, 튀르키예 중에 자 계속 터키 할까 튀르키예 할까 하다가 발음 이상하게 나옵니다. 자, 튀르키예라고 할게. 자, 이집트와 튀르키예 중에 자 이집트가 더 못 살잖아. 그러니까 1차 산업 비율이 더 높아야 되고 인구가 더 이집트가 많지만 국내 총생산이 더 적은 게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이집트가 더 적다는 의미잖아. 그러면 다에 딱 이집트가 들어가면 맞잖아. 그럼 다가 이집트. 자, 가가 튀르키예. 요렇게 자 해결합니다. 자, 선택지 해볼게.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지 파묵칼레 튀르키예에 있는 거죠. 그럼 1번 맞고. 자, 요거 튀르키예에 있는 석회화 당구잖아. 자, 2번에 나는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의 수입이 수출보다 많다. 자, 나 카자흐스탄은 자 비교적 최근 자,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이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석유 천연가스가 사우디처럼 막 많지는 않은데 사우디처럼 완전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소소하게 지금 수출하는 나라잖아. 그러니까 석유 천연가스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의 수입 수출 중에 수출이 많아. 거기다가 여기 어딨니? 카스피 있잖아. 카스피에 또 접해 있는 나라잖아. 그러니까 석유 천연가스가 지금 없는 나라가 아닌 거야. 그래서 석유 천연가스를 그래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2번이 틀렸죠. 그래서 쌤이 카자흐스탄이 자, 요 지역 건조아시아 설명할 때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들은 아예 그냥 완전히 그냥 석유 재벌국이고, 석유 재벌국이고. 근데 카자흐스탄은 석유 유망주. 내가 이렇게 가르쳐 드렸잖아요, 맞죠? 그러면 수출을 한다고 해서 봐야지. 그래서 2번이 지금 틀린 거잖아. 그럼 정답은 2번이잖아. 자, 그리고 3번에 다는 남부 지역이 북부 지역보다 인구가 희박하다. 자, 다의 남부 지역, 이집트의 남부 지역을 생각해봐. 완전 그냥 사라 사막이야. 근데 북부 지역도 사막이지만 그래도 북부 지역에는 뭐가 있니? 이집트 북부 지역에는 나일강 삼각주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농사 짓고 사람들이 몰려 사는 거야. 그래서 북부 지역이 인구 밀도가 높고 남부 지역이 인구가 희박한 거죠. 그러면 3번 맞는 거죠. 자, 4번에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 당연히 사우디가 포함이 됩니다. 자, 사우디가 주도해서 이거 만든 거야. 자, 5번에 다는 나보다 총인구가 많다. 자, 이집트하고 사우디 중에 총인구는 이집트가 많죠. 이집트가 1억이 넘는 나라니까.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총인구가 판단이 안 되면 인구 밀도가 여기 있잖아. 자, 그리고 두 나라의 면적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자, 인구 밀도가 이집트가 높고, 자, 높은데, 자, 면적이 이집트가 좁잖아. 그러면 인구 밀도가 이집트가 높으려면 인구수가 당연히 많아야지. 안 그래? 맞죠? 그래서 요거 있잖아요. 면적과 인구 밀도를 보고 인구를 예상해서 맞춰도 괜찮습니다. 수학적으로.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16번으로 갑니다.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AB 지역의 기후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보겠습니다. 자, 기후는 케페 2차 구분을 기준으로 한대요. 자, 요런 지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자, 여기가 지금 북극이야. 여기가 북극. 여기가 북극. 그러면은 위치를 잘 파악하는데, 자, 요 섬이 지금 그린란드 섬이죠. 그린란드 섬. 그리고 여기 영국 보이지? 여기 아이슬란드. 여기 그린란드. 그럼 여기는 그린란드 내륙에 위치한 곳이니 여기 기후는 빙설 기후가 돼야 된다. A는 빙설 기후. 자, 빙설 기후는 정의가 어때? 최난월이 0도 미만이죠. 최난월 기온이 0도 미만.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여기는 알래스카의 북극해 연안의 지역이잖아. 그러면 B 기후는 툰드라 기후 지역이죠. 자, 툰드라 기후는 쾌펜의 기후 구분에서 최난월 기온이 0도 이상은 올라가고 10도보다 낮아야 된다. 자, 그러면 가나의
적용을 해볼게. 자, 가는 최난의 기온이 여기 있어. 자, 여기가 0도, 여기는 10도일 거 아니야. 한 칸이 10도니까. 그럼 0에서 10도 사이에 들어오지. 그러면 가는 지금 툰드라야. 자, 그러면 가는 B란 얘기잖아. 맞죠? 자, 그리고 나는 최난월이 지금 여기인데, 자, 요 뭐 6, 7, 8월 쪽이 최난월인데 0도보다 지금 낮잖아요. 그러니까 최난월 0도 미만이잖아. 그러면 빙설기후지. 그럼 지도에선 A와 연결하겠습니다. 자, 기억에 A는 지금 나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에 A 기후가 지금 뭐냐? 빙설 기후잖아. 자, 여름에 작은 풀과 이끼류 등은 툰드라 기후에서 자라는 거야. B에서 자라는 거야. 빙설 기후는 아무것도 못 자라는 거야. 그냥 완전 그냥 얼음이야. 자, 그러면 니은이 틀린 거죠. 자, 디귿에 B의 기후에서는 A의 기후보다 활동층의 발달이 뚜렷하다. 자, 활동층은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는, 자, 최난월 여름에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는 툰드라 기후에서 녹는 층이 활동층이잖아. 그러니까 활동층은 툰드라 기후에 있어야지. 그러면 디귿이 맞는 거죠. 자, 그리고 리그레 B가 속하는 기후 분포 면적. 자, 툰드라 기후 분포 면적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볼게. 자, 북반구에서는 자, 북극해 연안 대부분 지역이 툰드라 기후고요. 거기다가 그린란드 해안가가 또 툰드라입니다. 자, 지금 A는 그린란드 내륙이니까 빙설 기후고 그린란드 해안가는 툰드라 기후죠. 자, 그리고 남반구에 툰드라 기후가 있긴 한데, 자, 칠레 최남단 지역 거기 아주 조금 있잖아. 자, 그래서 당연히 여기 북반구 지역이 훨씬 더 넓습니다. 그래서 리을이 맞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7번 갈게요. 자, 이제 미국의 공업 지역, 뭐 주요 도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먼저 A에 표시된 요 도시가 시애틀이죠. 자, 보잉 항공기 제조 공장이 있는 지역이니까 항공산업 발전 과정을 조사하겠다. 자, 갑의 설명은 맞는 거죠. 자, 그리고 B 도시는 여러분들 되게 생소한 도시일 건데, 어쨌든 봐봐, 을이 얘기하는 게 실리콘밸리의 첨단 산업을 얘기했어. 실리콘밸리는 여기 있어야지. 샌프란시스코 여기에 실리콘밸리가 있는 거잖아. B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럼 을은 틀렸어요. 자, B가 여기 포틀랜드라는 도시인데, 자, 혹시 모르니까 이름을 써드릴게. 자, 포틀랜드라는 도시인데 공업지역 할 때 여기들 배운 게 없잖아. 맞죠? 어쨌든 실리콘밸리가 B는 아니잖아. 자, 그럼 을은 틀렸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포틀랜드는 저기 나이키 시작한 데가 포틀랜드야. 알겠죠? 자, 몰랐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병을 가볼게. 자, C가 속한 메갈로폴리스. 자, 메갈로폴리스가 자, 미국 북동부의 대도시권들의 연합체가 메갈로폴리스죠. 그래서 보스턴부터 워싱턴까지. C에 표시된 데가 지금 미국 수도 워싱턴이잖아. 자, 그래서 여기서 메갈로폴리스 지역하면 저기 남쪽은 워싱턴, 북쪽은 이렇게 보스턴까지, 이제 뉴욕 지나 보스턴까지 요 지역을 우리가 메갈로폴리스 지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병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리고 D 도시들 누군지 모르겠으나, 자, 어쨌든 남부 최대 석유화학 단지는 여기 있어야지. 휴스턴에 있어야지. 맞지? 휴스턴에. 자, 그래서 정은 틀렸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갑병 2번입니다. 자, 그리고 D도 궁금할 수 있으니까 도시 이름은 써드릴게요. 여기가 애틀란타라는 도시입니다. 애틀란타. 자, 18번으로 갈게요. 자, 다음은 필리핀 어느 국립공원의 안내 자료이다. 자,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글을 읽어보시면 이 국립공원은 넓은 석회암지대. 자, 지하를 흐르는 강이 바다로 이어지며 극적인 카르스트 경관을 보여줍니다. 이 지하 강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자, 용식 작용에 의해 형성된 지하 공간에 물이 차서 흐르는 것 맞죠? 자, 기억은 맞는 거. 자, 그다음에 자, 그리고 전체 동굴의 지하 강이라 그랬으니까 이 동굴은 또 석회 동굴이겠죠. 자, 그리고 니은의 석순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천장에 늘어선 요 고드름 모양의 지형은 종류석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디귿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자, 그리고 디귿 종류석의 밑줄이 그어져 있고, 자, 종류석이나 석순이나 모두 물에 용해된 탄산칼슘이 다시 맺히는, 요걸 우리가 침전이다 그러잖아. 그래서 조금씩 침전하여 형성된다 하는 디귿의 설명 맞고요. 자, 리을의 석회암 봉화도는 철분이 산화돼서 붉은색을 띠잖아.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테라로사로 부르잖아. 그래서 검은색 아니고 붉은색을 띠어야 됩니다. 자,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입니다. 자, 19번 문제로 갈게요. 자, 이번 모의고사에서 그나마 가장 까다로웠던 문제가 19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프는 밀 옥수수의 지역별 생산량 및 수출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 문제는 결국에는 표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한 게 모르면 표를 보고 풀어야지 뇌피셜로 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가장 전형적인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뇌피셜 방지용으로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지금 제시된 게 밀 옥수수의 지역별 생산량 수출량이고, 자, 찾아야 될 대륙이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중남부 아메리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짝 여러분들이 당황할 수 있는 게 아메리카를 합치지 않고 북아메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를 일단 나눠줬다는 거. 그러면 북부 아메리카에는 미국, 캐나다가 있을 거고 중남부 아메리카에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이 있겠죠. 자, 그럼 어찌됐건 저찌됐건 간에 자, 여기서 밀 생산량 1등은 누구야? 아시아잖아. 그러면 밀 생산량이 지금 X축이다. 지금 생산량이 X축, 수출량이 Y축이다. 자, 그럼 밀 생산량 1위 대륙, C 대륙은 누가 돼야 되니? 아시아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밀 생산 2위 대륙, 그리고 밀 수출 1위인 대륙, 이 대륙은 유럽이죠. 유럽.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오른쪽에도 써놓게. 자, A가 유럽, 그리고 C가 아시아. 자, 결정한 거야. 그래서 유럽, 아시아는 이제 밀 쪽에서 결정을 합니다. 자, 아메리카가 지금 둘러 쪼개져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보통 공부할 때는 아메리카에 쪼개지 않고 그냥 아메리카 합쳐서 보통 공부를 하잖아. 근데 여기서 요게 일단 당황할 수 있는 포인트야. 자, 근데 생각해 보면 자, 지금 D하고 B 중에 옥수수 생산량이 B가 많다고. 그럼 옥수수는 앵글로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중에 앵글로 아메리카, 미국에 있는 앵글로 아메리카가 생산량이 많잖아. 그럼 여기서 있지. B를 미국이 포함된 북부 아메리카로 결정할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아니면 밀 쪽에서 결정하셔도 됩니다. 자, 밀의 생산 수출은 미국, 캐나다 쪽, 북아메리카 쪽이 자, 아르헨티나 혼자 열심히 밀을 좀 생산하나 중남부 아메리카보다는 밀에서는 북아메리카가 중남부 아메리카를 더 앞서야 되는 거야. 그래서 B하고 D 중에 자, B가 밀 수출량과 생산량이 D보다 더 많으니까 여기서 B를 북아메리카로 결정할 수도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D는 자동으로 중남부 아메리카겠지. 자, 일단 대륙을 이렇게 잘 연결해야 돼. 자, 첫 번째 당황 포인트는 아메리카를 둘러 찢어놨다 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로 생각해야 돼? 자, 수출이 북아메리카가 많을지 중남부 아메리카가 많을지는 몰라, 옥수수가. 근데 생산은 확실히 북아메리카가 많잖아. 이게 미국이 너무 압도적이니까. 맞죠? 요게 첫 번째 포인트. 만약에 옥수수로는 잘 분간을 못하겠다. 그럼 밀 쪽에 와서 해야 되는 거야. 자, B, D 중에 B가 밀 수출 생산 다 앞섰어. 그럼 이게 미국, 캐나다가 있는 북아메리카가 B가 돼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것으로 결정을 하셨어야 됩니다. 자, 선택지 해결해 볼게. 자, 1번에 밀의 기원지는 아시아잖아. 그래서 C에 위치한다. 맞는 거죠. 자, 2번에 옥수수 생산량은 아시아가 중남부 아메리카보다 많다. 자, 아시아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자, 아시아. 자, 생산이 지금 X축이죠. 자, 중남부 아메리카가 여기 있습니다. 아시아는 300몇. 자, 중남부 아메리카는 200이야, 200. 자, 그러면 아시아의 생산량이 많은 거죠. 그래서 2번은 맞는 거. 자, 3번에 밀과 옥수수의 각각 수출량은 모두 유럽이 아시아보다 많다. 자, 수출량은 요걸 봐야 돼. 자, 수출량은 Y축이잖아. 자, 밀 수출량은 A, 유럽이 C보다 많고. 자, 옥수수도 A, 유럽이 C, 아시아보다 많잖아. 그래서 3번도 맞죠? 자, 4번, 5번을 잘해야 돼. 여기서 자, 요걸 독해를 잘해야 돼.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율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율. 자, 이거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자,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율은 생산량에서 수출량이 차지하는 비율이잖아.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율은 생산량 중에서 수출량이 차지하는 비율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 만약에 100을 생산해서 40만큼 수출을 보냈어. 자, 그러면은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율이 몇 퍼센트야? 40%잖아. 이렇게 계산하는 값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 생산량과 수출량이 다 있다고. 그럼 여기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요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율을 한번 계산해 볼게. 자, 유럽의 미래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율. 자, 유럽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자, 생산량이 얼마냐? 지금 생산량 이렇게 읽어 보시면 한 270 정도 되죠. 자, 유럽의 미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율은 270 중에 자, 수출 보내는 게 거의 90 정도 된다. 자, 그러면 270분의 대략 90 곱하기 100이잖아. 자, 그러면 요거 몇 퍼센트? 30% 정도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북아메리카의 미래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율. 자, 요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북아메리카의 미래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율. 북아메리카가 우리가 찾은 게 B죠. 자, B의 생산량 이렇게 내려가 보니까 한 80 정도 되네. 자, 80에서 수출 보낸 게 거의 50 정도 되잖아. 맞죠? 50 조금 안 되잖아. 뭐 대략적으로 50을 쓰면 곱하기 100. 그럼 80에서 50이 차지하는 비율은 62.5%가 되잖아. 맞지? 50% 넘잖아. 자, 270분의 90이 커, 80분의 50이 커. 80분의 50이 크잖아. 자, 그러면 유럽의 밀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율은 북아메리카의 밀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율보다 높다. 이거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북아메리카가 밀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율이 더 높죠. 이걸 위에 올라가서 숫자를 확인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숫자를 확인해서. 틀렸잖아. 그러니까 단순히 있지. 너희들 이렇게 풀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유럽이 북아메리카보다 뭐 수출량이 많으니까 그냥 뭐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율이 많겠지 뭐. 맞겠지 뭐. 이렇게 풀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기 지금 숫자가 다 나와 있잖아. 생산량과 수출량 숫자가 다 나와 있잖아요. 응? 잘 찾으면 A, B 대중만 잘 찾았으면 이거 시력 테스트인 거야. 안 그래? 자, 그래서 지금 옳지 않은 게 지금 4번인 거죠. 정답은 4번.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지금. 너무 중요한 거야. 자, 그리고 5번도 똑같이 해볼게요. 5번도. 자, 요거는 여러분들 필기했지? 요 수치는 필기했지? 요거는 지우고. 자, 밑에 또 요게 나오니까 또 숫자를 하나 더 적기 위해서 내가 요거 지울게. 여러분들 다 썼다 생각하고. 자, 5번에 중남부 아메리카는 미래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율이 옥수수의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율보다 높다라 그랬습니다. 또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율이라 그랬어. 자, 그럼 미를 한번 해볼게. 자, 중남부 아메리카가 여기 있다고. 자, 미래 생산량 대비 수출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미래 생산량을 이렇게 내려가 보니까 여기까지 100이잖아. 그러면 요거 한 30 정도 되겠네. 30 정도 되겠네. 맞지? 자, 그러면 요 30 중에서 자, 수출하는 건 한 18 정도 되죠. 30분의 18 곱하기 100이야. 자, 그런데 옥수수 쪽을 확인해 볼게. 자, 옥수수의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율. 자, 옥수수의 생산량 지금 중남부 아메리카가 요렇게 지금 200 정도 되지. 자, 그러면은 200분의 수출 보내는 건 70이 조금 넘네. 한 72 정도 됩니다. 자, 그럼 생각해봐. 자, 30분의 18 곱하기 100은 거의 60% 되잖아. 맞죠? 50% 넘잖아. 근데 얘는 200분의 72 곱하기 100은 이거 50% 안 되잖아. 자, 그러면 미래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율이 더 높은 거죠. 자, 그러면 요 말은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 문제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5번을 골랐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야. 왜냐하면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율로 계산해서 안 풀고 그냥 단순히 수출량 뭐 옥수수가 더 많겠지. 중남부 아메리카 수출량이 더 많네. 이렇게 해서 풀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앞에 이 생산량 대비라는 말이 있는데 안 그래? 맞죠? 내가 안 봐도 지금 뻔해. 지금 이거 5번 골랐을 친구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수출량을 얘기한 게 아니야.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율 어떻게 계산한다. 생산량분의 수출량 곱하기 100. 여기에 생산량과 수출량이 있으면 내가 올라가서 확인을 해야지. 수학적으로 확인을 해야죠. 표에다 나와 있잖아. 맞죠? 자, 이래서 뇌피셜로 풀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표를 잘 보고 숫자를 잘 넣어서 계산해서 4번, 5번을 판가름 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19번에 5번을 골라서 틀린 친구들이 많았지 않았나.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0번 문제는 지금 너무 쉬워요. 자, 가가 스리랑카 좀 불교 나라잖아. 그리고 또 석가모니 난 말이 나오니까 가는 불교죠. 자, 그리고 나는 파키스탄 이슬람교고 그리고 뭐 초승달 별. 자, 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또 1번
그 이슬람교 나에는 이슬람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번 주 수업 때 쌤이 그 타투 하지 말라고 요즘 그 문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물론 뭐 개인의 뭐 개성의 표현일 수 있으나 내가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초승달과 별로 이렇게 타투를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수업 시간에 또 무슬림으로 또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저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자, 그다음 아무튼 뭐 넘어가. 자, 그다음 어쨌든 자 포르투갈에 뭐 십자가 뭐 이런 말들 나오니까 다는 그리스도교잖아. 그럼 정답은 너무 쉽게 1번입니다. 자, 이렇게 2024학년도 9월 모평 세계지리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아, 목이 메이네. 자,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9월 모평 시험 문제를 가지고 조금은 어렵다고 느꼈던 친구들 같으면 아직까지 공부가 조금은 좀 덜 된 거야. 그러니까 내 공부와 문제의 어떤 괴리감을 줄이는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 올해도 선생님이 작년에 했던 것처럼 수능 50일 전부터 벼락치기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10월 첫째 주에 아마 선생님이 첫 영상을 업로드할 것 같은데요. 뭐 9월 마지막 주 혹은 10월 첫 주쯤에 선생님이 세계지리 벼락치기 프로젝트 자 올해 영상을 또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자 기다려 주시고 또 많이 영상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더 많이 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제가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때까지 여러분들 벼락치기 프로젝트만 바라보고 공부를 안 하시면 안 돼요. 자, 기본적인 내용들을 쭉 공부를 해 놓으시고 자, 마지막에 선생님과 함께 최종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자, 벼락치기 프로젝트에서 함께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안녕.